기록을 위해 달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솔직히 다이어트 때문에 달리기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분들 꽤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도대체 살 빼려면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오늘 제가 쪽집게로 딱 찍어 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케이던스와 보폭입니다. 달리기 앱 켜보 뛰어보신 분들 이런 화면 보셨을 거예요. 운동한 시간, 거리, 페이스, 그리고 케이던스라는 숫자. 저도 처음엔 신경 안 썼어요. 페이스 빠르면 잘 달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저도 마라톤 선수 출신 감독님한테 달리기 배우면서 이 케이던스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 알았어요. 감독님이 제 초반 데이터 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야, 이거부터 잡아야 돼. 케이던스는 쉽게 말하면 1분 동안 내 발이 땅에 몇 번 닿는가예요. 단위는 SPM이라 하고 이거를 스텝스 퍼 미닛이라고도 읽어요. 분당 걸음수를 뜻하는데요. 지금 본인 케이던스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달리기 앱에 다 나와요. 워치 차고 런데이나 삼성 헬스 같은 거 키고 뛰면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앱 없이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달리면서 15초 동안 발이 몇 번 땅에 닿는지 세고 거기에 살을 곱하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달리기 처음 시작하면 다들 빨리 달리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폭을 크게 해서 성큼성큼 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달리면 케이던스가 150에서 160 사이로 낮게 나와요. 저 처음엔 그랬거든요. 러닝 배우기 전에 혼자 달릴 때는 이게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감독님이 제 초기 데이터 확인하시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달리면 지쳐서 금방 포기해 임마 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보폭이 크다는 건 내 무게중심보다 앞쪽에 발이 먼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오버스트라이딩이라고 해요. 발이 앞으로 먼저 뻗어서 착지하면 그 충격이 무릎에 그대로 실려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달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무릎은 아파오고 체력 소모는 빠르고 뛰는 시간이 짧아져요. 결국 다이어트가 목적인 분들한테는 최악의 달리기 패턴이 되는 거예요. 숨은 엄청 찼는데 살은 안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2022년에 나온 스포츠 의학 분야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인데요. 케이던스를 높이면 무릎, 엉덩이,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 자체가 줄어든다는 게 확인됐어요. 단순히 덜 아프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관절에 실리는 하중 분산 구조 자체가 개선된다는 거거든요. 뛰는 게 덜 힘들어지고 그만큼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6,800명에 가까운 러너들을 분석했더니 체중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뛰면 관절이 버티지 못하고 새로운 부상을 입을 확률이 71%까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결국 이 두 연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살을 빼려면 꾸준히 오래 달릴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절 충격을 줄이는 케이던스 관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부분을 하나 덧붙이면 살을 빼려면 지방을 에너지로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려면 조건이 있더라고요. 운동 강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고강도 달리기를 하면 우리 몸은 지방보다 당을 먼저 꺼냈어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방보다 당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에너지 성분 들여다보면은 이 에너지 대사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처음 이 원리 알았을 때 저도 좀 충격이었어요. 케이던스 낮고 보폭 크게 달리면 어떻게 되냐면 무릎 충격이 크고 체력 소모가 빨라져서 금방 지쳐가지고 멈추게 돼요. 달리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지방이 연소될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케이던스를 높이고 보폭을 줄여가지고 총총총총 가볍게 달리면 이게 바로 슬로우 조깅이에요. 같은 시간에 달려도 무릎 부담이 적고 강도가 적당해서 지방을 에너지로도 쓸 수 있고 더 오래 달릴 수 있어요. 지방 연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렸는데 살이 안 빠지는 분들 이 구조를 한 번만 이해하면 달리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 목표 케이던스가 어느 정도냐면요. 180 SPM이에요. 처음엔 저도 어색했어요. 발을 이렇게 빨리 굴려야 하나?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지금 제 케이던스는 보통 180에서 190 정도로 달리는데 처음에 진짜 어색했어요. 감독님한테 배운 연습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부터 연습해요. 손을 탁탁탁탁 빠르게 치면서 리듬을 먼저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박자에 맞춰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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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맞추는 거죠. 메트로놈 앱을 써도 괜찮아요.
180으로 맞춰놓고 그 박자에 발을 맞춰서 달리는 연습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본인 케이던스에서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지는 말아야 돼요. 한 번에 딱 10 정도만 올리는 걸 목표로 천천히 연습해야 돼요. 갑자기 너무 올리면 오히려 다른 부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이때 핵심은 의식적으로 내 발걸음에 집중하는 건데, 보폭을 줄여서 발의 착지 지점이 내 무게중심 가까이 유지되도록 그 자세에 계속 집중하면서 달려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감이 잡혀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생각보다 엄청 효과가 있었던 방법인데, 주변 사람한테 내가 달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내 자세랑 실제 영상으로 보이는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 제 영상 보고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는 않는지, 보폭이 얼마나 큰지, 발이 앞으로 뻗어서 착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상으로 보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그걸 의식하면서 다시 달리고 또 찍어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세가 훨씬 빠르게 좋아져요. 감독님도 항상 제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 달리기를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은 내 달리기를 직접 보는 거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엘리트 선수들 달리는 거 보면 보폭이 엄청 크거든요. 그걸 보면서 빨리 달리려면 보폭 넓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쉬워요. 맞아요. 절반은 맞는 말인데, 달리기 속도는 보폭과 케이던스 이 두 가지의 곱으로 결정돼요. 빨리 달리려면 보폭도 크고 케이던스도 높아야 돼요. 엘리트 선수들은 사실 둘 다 높거든요. 근데 저 같은 초보 러너들은 순서가 있어요. 아직 근력이 탄탄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폭을 먼저 크게 가져가면 관절에 충격이 집중돼서 부상 위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초보일수록 보폭은 줄이고 케이던스를 먼저 높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높은 케이던스로 달리면서 달리기 근육을 쌓으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보폭도 늘어나요. 그때 가서 속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핵심 정리해 볼게요. 살 빼려고 달리는데 효과가 없다면 케이던스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몇 SPM으로 달리고 있는지 앱 켜고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보폭 줄이고 총총총총 가볍게 달리는 것, 이게 다이어트 달리기의 기본이에요. 저도 감독님한테 이걸 배우고 나서 달리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숨이 절 차고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됐고, 달리기가 좀 무서운 게 아니고 일종의 습관이 됐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의식해 보세요. 총총총총 이렇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쪽집게로 찍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